네, 이 미국 서부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감염병인데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의 항체가 국내에 서식하는 비둘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과연 무엇인지,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은 없는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 서부 지역에서 확산 중인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국내 서식 비둘기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먼저 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뭔가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워낙에 이제 조류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조류와 조류 사이 또는 조류와 사람 사이는 모기가 매개를 한다고 돼 있고, 주로 이제 초기에는 열이 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네. 진행하면 뇌염이라든지 아니면 척수에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하지 마비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좀 장기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보니까 올해 들어 28명이 감염돼서 숨졌다고 하는데요. 이 치사율이 네. 높은 편입니까? 그러니까 치사율이 한 4%에서 14% 정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아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한 99%고 1% 정도가 이제 증상이 발현되는데, 증상 발현되는 사람이 한 4에서 14%가 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이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부산, 또 경북 문경, 경기도 파주에서 잡힌 비둘기에서 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의 항체가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됐는데요. 이건 어떤 네. 의미를 지닙니까? 그때 그 항체가 있었다는 거는 그 조류 자체가 언젠가 한 번은 그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류 중에 지금 이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조류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병을 지금 매개하고 있는 것이 모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예. 이게 인수 전염이 공통으로 되는 그런 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류도 사망할 수 있고 일부 조류는 증상이 경하게 이제 균을 가지고 있기는 하는 경우인데, 네. 모기가 이제 조류와 사람 간 전파를 일으키고요. 그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모기가 국내에서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날이 좀 더워서 그런지 저희 집엔 아직도 모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 비둘기가 지금 도심에는 좀 많이 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이 우리나라에서도 도심 지역에서 비둘기, 모기가 있으면 위험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알려진 조류들이 강범위에 퍼져 있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모기의 활동성 되게 강범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 간 전파이 가능은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제 사람에게 발병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환자 사례, 국내 발생 사례가 없다 보니까 네. 어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보이긴 보입니다. 네,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한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바이러스도 있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이제 매개하는 모기도 있을 거니까, 다만 이제 아직까지 조류에서 강범위하게 터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류가 감염되더라도 아주 중증인 상태에서 혈액에 바이러스 높을 때 모기가 물지 않으면 모기한테 바이러스가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미국처럼 여러 명,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 10년 동안 4만 명 정도 발생했는데, 네. 그 정도 수준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럴 단계는 아니라 생각은 듭니다. 아, 그럼 이 캘리포니아에서 28명이 감염됐다. 이건 최근 사례고 예, 미국에서 예. 이게 4만 명이나 감염이 됐던 그런 질병인가요? 예, 그러니까 1999년도에 첫 환자가 보고가 됐고요. 네. 한 10여 년 동안 그런 환자를 통계를 했더니 4만여 명, 그다음에 캐나다만 해도 한 5천여 명 감염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이 증상이 독감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네. 처음에 이 독감이나 혹은 내가 좀 심한 감기에 걸렸구나 이렇게 네. 알고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발병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위태로운 조건으로 흘러간다면 이 네. 감기로 알고 있다가 이게 더 발병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치료제가 특별한 게 있지는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좀 진단이 늦어졌다 그래서 치료를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병은 아니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다른 병으로 오인돼서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제 악화될 소지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의사들이 놓치기도 쉬운 상태고요, 질병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이상에서는 이런 뇌염 환자들로 오는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가능성 없는지에 대해서는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제 감염내과 전공이신데 네, 예, 예. 이 바이러스를 계속 좀 지켜봐 오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그 일본 내염 바이러스하고 유전적으로는 사촌쯤에 해당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염 환자인데 일본 내염 환자의 증상이 애매하면 저희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검사를 가끔 내본 적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조금 걱정되는 게요. 저희가 올해 메르스를 겪으면서 네, 이 국민들 공포감이 많이 커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치료제가 없다.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 지금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도 이게 발병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가능성은 네. 있고 문제는 네. 치료제가 없다고 하니까 또 걱정인데 이 치료제는 지금 어떤 개발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하게 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만 억제할 수 있는 그 치료제는 아직은 없다고 돼 있고 네네. 그것도 이제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단계 정도지 이렇게 아주 막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거에 의한 합병증으로 생겨서 어떤 뇌염이라든지 어쨌든 이제 그 하지마비가 되는 이제 그 척수염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인터페론이나 이런 것들 치료를 좀 치료하고 그게 네.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증상을 조절할 만한 약제들은 지금 여러 단계에서 실험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어떻든 간에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는 건 안타깝지만 어떤 그런 단계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제는 없고 이게 좀 신종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치고요. 그렇다면은 예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아프리카와 유럽, 그다음에 미국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위험 지역에 여행할 때는 특히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네.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우리가 일본 내염에 대해서 조심했었던 거 있잖아요. 네. 여름철에 모기 한 물리 주했던 그거와 비슷하게 조심을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외 여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산과 경북 문경,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는 모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 웨스트나일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거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워낙 이제 경기도 뭐 파주나 이런 데는 말라리아도 이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일본 내염도 이제 매년 한 50여 명씩 환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모기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 이게 해외 여행의 경우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하든 모기라고 하는 매개체는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 네. 한다. 그럼 일단은 네, 맞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모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요, 저 개인들의 이 위생 관리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은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전문가로 보시기에 네. 방역 당국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나요? 일단은 지금처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네. 조류에서 주로 숙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류 내에서의 이제 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보유 상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주기적으로 이제 모니터가 필요하고 네. 특히 이제 그 해당되는 숙주에 해당되는 모기들에 있어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는지를 계속 모니터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제 내염 환자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잘 진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인 그런 감시 체제, 그러니까 병원 감시 체도 운영을 해서 이제 이런 내염으로 오는 환자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도 이제 어느 정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체계를 잡아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역 당국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예방적 차원에서 이 서식지 모니터링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 이 매개체에 대한 관리 말씀하신 대로 또 향후에는 이것을 좀 잘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어떤 뭐 장비 그러한 이제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런 네. 이 신종 바이러스 문제가 워낙 무섭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모기나 이런 진드기맥의 질환들이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모기라든지 진드기의 서식 패턴들 또 그와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료뿐만 아니라 외국의 데이터들도 계속 모아야 되고 네. 또 외국에 있는 그런 진드기나 모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서식을 시작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